야이씨, 오랜만에 또 수업하네. 분필 잡은 게 또 오랜만이네. 응? 졸려? 이 확률과 통계 이 과정은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 과정이야. 수능을 예를 들어서 하는 거야. 근데 이 학통은 한 번 들을 때는 감을 못 잡는 경우가 많아. 근데 문과 학생들이 아무래도 수학이 좀 뒤처지는 부분이 있어. 수학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를 2번 이상 들은 애들은 이 확통 자체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 그래서 그 3학년 지금 이제 막바지잖아. 그러면 수투하고 확률과 통계하고 미적원이 수능 시험범인데 그 확률과 통계 과정은 아이들이 또 3학년 1학기 때 이번 기말고사까지 시험범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해. 모의고사에서도 문제 다룰 때 애들이 그렇게 뭐 부담 갖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이 학통은 절대적으로 한 반복만 하면 지금 너희들이 수원, 수투, 미적원 공부했던 형태하고는 좀 달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포기하면 안 돼. 아무리 수학을 못하는 꼴통이라 하더라도 이걸 포기하면 안 돼. 하면 돼,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어떤 방식하고 좀 달라. 다르다는 걸 너희들이 인식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선생님이 설명을 이제 어쨌든 꼼꼼하게 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감을 잡는 데는 좀 시일이 걸릴 수 있을 거야. 감을 잡는데. 근데 그거를 좀 반복적으로 하면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몸에 체득이 돼야 돼. 알았지? 해서 미적원이라고 하는 과정은 사실상 수능에 어떻게 보면 가장 변별력이 높은 과정이야. 이거는 이과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문과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변별력이 높은 과정이야. 너희들이 수능을 보면 오늘 고3이 모의고사 봤잖아. 수학이 30문항인데 문과든 이과든 그 시험 범위는 세 과정이지. 문과는 수투, 미적원, 확률과 통계, 이과는 미적투, 기하 벡터, 확률과 통계야. 그러면 세 과정이니까 30문항을 고르게 10문항씩 분포해서 문제를 출제해야 되잖아.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10문제씩 출제하지 않아요. 미적원이 출제 문항이 많아요. 미적투가 출제 문항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가 많다는 얘기나 다른 하나는 적다는 얘기잖아. 그 적은 게 바로 확률과 통계야. 그리고 변별력이 높은 문항, 즉 정답률로 보더라도 확률과 통계가 가장 높아. 그러면 이 확률과 통계는 선생님이 나중에는 가감하게 스킵해주는 내용들도 있어. 스킵해준다는 얘기는 내용을 스킵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스킵하는 내용이 있어. 뭐냐면 너무 복잡한 문항들. 그건 절대 수능에서 안 내. 경우의 수라고 하는 이 형태, 확률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룰 때 너무 어려운 확률은 선생님도 못 풀어. 못 푼다고. 못 푸는 게 아니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못 풀어.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성격을 띈 문항들이 뭐다라는 걸 이제 수업 속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는다. 너희들이 겁먹을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는단다. 알았지? 근데 수능은 그래요. 모의고사 수능은 그런데 학교 시험은 장담 못해요. 학교 시험은 어차피 줄 세우기를 하려고 문제들을 만드는 거니까. 그치? 이번 문일 같은 경우도 이과 학생들 개망했잖아. 선생님이 네가 시험지 갖다 놨잖아. 그래서 네가 틀린 거를 영태가 틀린 문항을 선생님이 풀어봤어. 아이씨 이거 알려줄 걸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 1번 문항. 1번 문항부터 학생들을 기죽이면 안 되는데 1번 문항부터 막혔지. 그치? 풀고자 하는 욕심은 있었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겠지. 1번 문항 스킵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푸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어. 이거 갖고 와고. 책각 갖고 왔니? 톨라 갖고 와. 이거 포기하지 마. 특히 문과 학생들이 이거 2학기 때 우리 학교 시험 범위도 아닌데 뭐하러 해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들어. 듣고 겨울에 또 들으면 이건 너희들 3학년 1학기 때 너희들이 생각지도 않은 점수 나올 거야. 선생님 거짓말해. 3학년 문과 학생들 이번에 확률과 통계가 시험 범위였거든. 학교 내신. 문자 왔어. 선생님 다 맞았어요. 선생님 하나 틀렸어요. 이렇게 나왔어. 실제로.
모의고사도 마찬가지.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는 틀릴 수가 없어. 그만큼 자신해. 대신에 확률과 통계는 과정이 크게 세 과정으로 돼 있어. 경우의 수, 확률, 그 다음에 통계 이렇게 세 과정으로 나눠져 있거든. 근데 미안하게도 앞에가 좀 힘들어. 앞에가 처음 시작할 때가 조금 힘들어. 처음 시작할 때가 조금 힘드니까 처음 시작할 때 힘들다고 앞에 부분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지. 계속 이거는 연계되어지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니까. 알았지? 자,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는데 이건 문과 학생들은 무조건 내신에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받게 될 거야. 이걸 반복하게 되면. 이과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1등급을 목표로 한다. 수능에서 1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집중해야 될 과정은 미적 1, 미적 2야. 응? 센으로 이루어진 미적 1, 미적 2만 풀어서는 안 돼. 그런데 확률과 통계는 정말 수능 대비까지 얘기했을 때 그냥 센 수학만 풀어도 돼. 확률과 통계는. 다른 거 안 풀어도 돼. 교과서하고 센만 풀어도 충분히 수능까지 다 커버돼. 하지만 미적 1, 미적 2는 센으로는 커버 안 돼. 교과서로도 커버 안 돼. 수능 기출 유형에 대한 어떤 너희들이 스스로가 점검해야 되고 기출의 경향들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라는 거 파악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대비도 해야 돼. 이번 너희 문일은 한번 뒤어봤으니까 느낌 알 거 아니야. 그지? 내가 얘기했잖아. 너희들이 모르는 거, 너희들이 어렵다라는 거 다른 애들도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스킵해야 되는데 1번 문항부터 막혀가지고 끙끙 매다가 시간 부족하고. 어쨌든 문일은 좀 그런 게 있어. 한 번 쉽게 한 번 어렵게 내고 계속 그래. 그게 전통이야. 동일도 시험지 좀 보여줘. 문과도 시험지 좀 보여주고. 그래야지 분석을 하지. 그래야 다음 시험에 너희들한테 도움을 주지. 응? 왜 가온이가 수학 성적이 이랬을까라는 이유를 분석해 봐야 되잖아. 알았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 확률과 통계 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일단 보니까 문일 이과에서 신입 상담이 있더라고. 시험을 개망했다고. 다른 애들도 망했어요 라고 그 어머니한테 위로를 해줬는데 뭐 30점? 몇 점대에서 1등급이 나올 것 같아? 70점대? 너희는 몇 등급 1등급일 것 같아? 90점대? 몰라? 기정이는?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네. 자, 한번 해볼까? 너희 확률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건 아니지? 그지? 확률 이거 어디서 했어?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와. 그지? 영어로는 probability라고 그래. probability, 가능성. 그래서 이니셜로 P를 써요. P. 그러면 이 확률이라고 하는 거 오늘은 좀 딴 얘기 좀 할게. 시험 끝나고 첫 수업이잖아. 처음부터 막 몰아쳐버리면 너희들도 감당 안 될 수 있잖아. 확률은 도박에서 나온 거야. 도박에서 나온 학문이야. 도박하다가 게임이 중단됐는데 이거는 누군지 모르겠고 오일러라는 수학 천재한테 편지를 띄웠대. 오일러 친구가. 도박에서 만약에 3명이서 게임을 하는데 중간에 게임이 중단됐어. 그랬을 때 거기에 도박에 투자된 그 돈 있잖아. 그 돈을 어떻게 분배해야지 제대로 된 분배가 이루어지느냐라고 해가지고 그 수학의 천재 오일러한테 편지를 썼대. 그래가지고 오일러가 그때부터 이제 확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서 다른 또 수학자들도 결합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률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수학의 한 그 과정으로서 자리 잡게 된 거고. 여기 뭐 오일러만 결합된 건 아니고. 그래서 도박이야, 도박. 도박을 잘하려면 뭐야? 배팅을 잘해야지. 그치? 100% 승리할 수 있는 어떤 확신이 드는 도박은 없잖아. 보통 승률이 뭐야? 높진 않잖아. 근데 여기에서 내가 지를 거냐 말 거냐 이 표현을 이해하나? 지른다 만다 이런 거?
도박을 걸 거냐 말 거냐라는 거를 판단을 할 때 그 판단 잘해야 되겠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야. 그치? 결혼할 때 남자 잘 골라야 되잖아. 이놈한테 내가 전적으로 인생을 맡겨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성한테. 뭐 그런 어떤 판단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판단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확률을 높이려면 속속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맞아? 야, 얘들아, 이 확률을 공부하는데 이 확률이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확률을 처음부터 배우는 건 아니고, 그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얼만큼 일어날까라는 어떤 전체에 대해서 얼만큼 비중을 차지할까라는 것을 예상하는 게 확률이거든. 그러면 어떤 특정의 사건들 있잖아. 그 특정의 사건이 일단 전체 사건은 몇 가지고 내가 바라는 어떤 사건은 몇 가지가 나오지? 라는 걸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용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사건이라는 용어가 있어. 영어로는 이벤트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해. 사건. 근데 이 사건을 발생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행이 있어야 돼. 시행. 이거는 시행은 동작을 얘기하는 거야. 동작.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건 그 동작에 의한 결과야,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단 말이야. 주사위를 딱 던지는 순간 우리는 이걸 동작, 시행한다라고 얘기해. 근데 이게 바닥에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윗면의 눈이 1을 가리키잖아. 1을 가리킨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나온 결과야. 나온 결과. 그걸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뭘 알아야 되느냐? 어떤 동작이 시행이 되었을 때 어떤 사건이 특정 사건이 몇 가지나 일어날 수 있지? 라는 걸 우리가 예측 판단하는 거야. 그건 뭘로 하느냐?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를 우리가 그냥 말해버리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실험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벌어지는 결과를 예측하는 거야, 그냥.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렇다고 우리가 주사위를 갖고 직접 던지는 건 아니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그냥 예측하는 거야. 예측하는 거니까 예측을 잘해야 되지. 예측을 잘해야 되니까 그걸 추론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덤벼들어서는 안 되지. 그러면 이 사건을 이제 셀 수 있어야 돼. 주사위를 만약에 던졌는데 1의 눈이 몇 번 나오지? 그래가지고 막 계속 던져보는 거야. 계속 던져보면 주사위에서 1의 눈이 몇 번 나오는지 우리가 직접 조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몇 번 나오는지 그거를 일일이 나온 것들의 횟수를 다 세면 되잖아. 그래서 이 사건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사건의 개수가 몇 가지인지 헤아릴 수 있어야 돼. 그럼 헤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접 세는 거야. 직접 센다고. 근데 직접 세는데 너무 많은 그 사건이 벌어지면 직접 세다가 지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과를 예측해서 그냥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니까 곱할 건지 더할 건지에 대해서 결과 예측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 사건의 수를 밝히는 데 있어서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일단 첫 번째가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곱의 법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을 사건의 개수라고 얘기하거든. 우리는 지금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과정을 공부하는 거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과정을 공부하는 건데 경우의 수는 일어나는 사건의 개수를 알아보는 거거든. 그런데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인데 이건 말 그대로 나오는 사건들을 더하냐 곱하냐라는 거거든. 그럼 선생님 경우의 수 또는 사건의 개수를 세는 데 있어 빼거나 나누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합이다 곱이다라고 하는 건 뺄셈 나눗셈까지 다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사칙연산 중에서 그냥 포괄적으로 합의 법칙이다라고 하더라도 빼는 경우도 있어. 곱의 법칙이라 하더라도 나누는 경우도 있어. 그걸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수학적 공식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더할 거냐 곱할 거냐. 그래서 이 과정은 공식이 많지가 않아. 공식이 많지가 않은 단원일수록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이 힘들어해. 그래서 공식이 많은 과정 있지? 공식이 많은 과정이 바로 미적분이야. 근데 미적분은 공식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외워야 되거든? 그리고 왜 공식이 그렇게 나오는지 연계해서 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너희들은 공식도 제대로 모르는 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미적분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 근데 오히려 공식을 쓰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했던
수학이 좀 약했던 애들도 이상하게 확률과 통계에서 B를 바라는 경우가 있어. 거나 힘내. 될 수 있어. 자, 그래서 더할 거냐 곱할 거냐라는 판단을 하면 돼요. 그래서 더하는 경우를 합의 법칙, 곱하는 경우는 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 거냐라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수업을 오랜만에 해가지고 조금 나도 낯설다. 너희들 앉혀놓고 이렇게 수업하는 것도 낯설고. 너희들도 앉아있는 게 낯설지. 그지? 난 너희들하고 탁구 치고서 어깨가 저려. 그거 30분 했다고. 그만큼 선생님도 나이가 먹은 거야. 당구는 치지 마. 응? 만약에 너희들이 내 친구였으면 욕 바가지로 했을 거야. 개새끼들 당구 치지 말라고 할 거야. 네가 건이나 기정이가 익힌 탁구 실력, 당구 실력 그 정도 수준까지 오르는 것보다 확률과 통계 공부하는 게 훨씬 기간이 짧아. 그 수준에 오르는데. 그만한 노력을 여기에 한번 투자하면 너는 확률과 통계에서 정말 등급이 나올 수 있어. 네가 탁구에 쏟아부은 열정만큼, 아니 열정의 2분의 1, 3분의 1만 여기에다 투자해도 그렇게 된다니까? 알았지? 자, 그럼 합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때, 곱의 법칙은 어느 때 쓸 거냐라는 건데 이런 거야. 일단 수학이니까 문제가 문장으로 나올 거 아니니, 그지? 특히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문장으로 돼 있을까? 어떠어떠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때 어떠어떠한 사건의 개수가 몇 가지 나올까요? 라고 물으거든. 그러니까 문장으로 얘기가 나올 거라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미적분 원에서 했던 식으로 표현되진 않아. 그러면 이건 식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 줄거리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줄거리를 읽어보고 벌어지는 어떤 시행의 형태가 따로따로 일어나는 사건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따로따로, 그러니까 또는으로. 무슨 얘기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야. 동시에 여러 개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거든. 근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각각의 사건들을 쭉 우리가 추론해가지고 나타나는 그 가지수들을 더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에서는 또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언급되는 경우도 있어. 혹은 동시라든가 일어나는 사건 자체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형태가 아닐 때는 사건의 개수를 더하는 것이고, 곱의 법칙은 합의 법칙하고 반대야. 일어나는 사건 자체가 동시라든가 또는 연속적으로 벌어진다라는 형태에서 벌어지면 나타나는 사건들을 곱해버리면 돼. 자, 이게 뭐냐? 졸라 간단해. 주사위 있지? 주사위는 눈이 몇 개 있어? 대표적인 게 뭐를 시행한다 그러면 주사위 동전 이래. 또는 정사면체 주사위 이런 거야. 근데 얘들아, 이런 걸 얘기할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 이 사건의 개수를 얘기할 때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단다. 너희들의 개인적인 어떤 사견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돼.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동전 있지. 동전을 던지면 일어나는 경우는 앞에 면을 가리키거나 뒷면을 가리킨 딱 두 가지만 일어난다는 거야. 그거는 공유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루는 거야. 이런 토를 달지 말라고. 선생님 동전을 굴리다 보면 이렇게 세워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다 배제하는 거야.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한 상태에서 하는 거라고. 약간 현실성이 떨어지긴 하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주사위를 던지면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6가지야. 동의하니? 동의해? 그럼 선생님 주사위가 떼굴떼굴 벽에 기대가지고 모서리로 세워지는 경우나 꼭정으로 세워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라는 경우는 배제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의한 상태에서 문제 들어가야 돼. 엉뚱한 발상으로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다 틀려. 오케이? 윷놀이도 마찬가지야. 등을 보이거나 배를 보이는 거나 요것만 따지지 선생님 이렇게 세워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건 안 된다고. 이 부분이 동의된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볼게. 주사위 하나를 딱 던졌어. 일어나는 가지수가 몇 가지 나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그거는 면을 윗면에 있는 눈의 수를 기준으로 생각하자 이거야. 아니면 앞에 면, 옆면 이거는 정하기 나름이잖아. 우리가 어떤 게임의 규칙을 따를 때는. 그러면 윗면에 눈이 가리키는 경우 1, 2, 3, 4, 5, 6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야? 6가지지. 맞아? 자, 그러면 6가지. 하나의 주사위를 던지면 일어나는 사건의 개수는 6가지야.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그러면 6가지라고 답하면 돼. 그런데 주사위를 2개를 동시에 던졌어.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면 일어나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라고 얘기할 때 A 주사위가 있고 B 주사위가 있어. 그런데 A 주사위에선 1이 나올 수 있고 그런데 B 주사위에서는 더불어 1, 2 해서 6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맞아? 그럼 A 주사위가 1이 나왔는데 동시에 던졌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가 이제 2가 나왔어. 그래도 B는 또 1부터 6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하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일일이 사건의 개수를 다 세다 보면 총 몇 개가 나오겠니? 예상컨대 36가지가 나온다는 거 동의해? 그러면 그 36가지를 일일이 벌어지는 사건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쭉 열거한 다음에 그걸 다 일일이 세? 복잡하지?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A 주사위하고 B 주사위를 어떻게 던졌다고? 동시에 던졌다고. 그런데 A 주사위, B 주사위 서로 다른 주사위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A 주사위에서 1의 눈이 나오고 B 주사위 1의 눈이 나오는 거는 서로 다른 사건이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A 주사에서 나오는 사건 6가지, B에서 나오는 사건 6가지. 이 2개의 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 수를. 곱해야 되는 게 맞겠지. 이 순서상의 개수를 다 따지려면. 그러니 곱하는 게 맞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와 똑같은 거야. X 더하기 Y, 그 다음에 Z 더하기 W 이거를 싹 전개해. 이거를 서로 곱해가지고 전개했을 때 말이야. 나오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일일이 다 전개해볼까? 일일이 다 전개하면 XZ, XW, YZ, YW 몇 개야?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4개 나오지. 그런데 우리는 수학적으로 이제 이거를 전개한 다음에 이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세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어떻게 하겠다? 이미 이 가로 안에 첫 번째 가로 안에 이 다항식의 서로 다른 항은 몇 개? 2개가 있지? 얘도 몇 개 있어? 2개가 있지? 이렇게 하면은 더하면 또 4잖아요 라고 얘기할까 봐 여기에다 뭐까지 넣을까? 뭐 S까지 넣을까? 그러면 얘 3개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 전개하게 되면 서로 다른 항의 개수 몇 개 나와? 6개 나오지. 이걸 전개한 다음에 이거 해서 딱 열거한 다음에 더하면 합의 법칙인 거고 여기에서 2개, 3개를 곱해버리면 이게 곱의 법칙인 거지. 그럼 이게 왜 곱해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동의를 해야 된다고. 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 일방적인 설명으로 그냥 무조건 그렇구나라고 단정 짓지 말고. 그래서 주사위도 마찬가지야.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면 일어나는 가지수는 36가지가 나오거든. 그런데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경우와 내가 A 주사위를 2번을 던질게. A 주사위 2번 던져서 나타나는 사건의 개수는 또 몇 개일까? A 주사위를 2번을 던지겠다고. 그러면 시행을 하잖아. 몇 번 시행했어? 첫 번째 시행했고 2번째 시행했지? 그럼 첫 번째 시행에서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오는데 두 번째에서 1부터 6까지 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순서상이 또 1에서 1이 나왔을 때 6가지 순서상이 나오고 마찬가지지. 그럼 얘도 몇 가지야? 또한 36가지 나오는 거지. 맞니? 자, 이거 어떻게 한 거야? 36가지는 6 곱하기 6 한 거지. 이게 무슨 법칙? 이게 곱의 법칙이야. 어느 때? 일어나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어? 지금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지? 주사위 1개를 연속으로 2번 던졌지? 그러니까 동시나 연속은 같은 개념이란 얘기지. 이해되겠니? 이해되겠니? 야, 그러면 주사위 1개하고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져볼게. 그럼 일어나는 경우는 몇 가지냐 물어보면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5, 6이잖아.
그 다음에 동전은 앞면 뒷면이지. 얘들아 참고로 동전의 앞면을 H라고 쓰고 뒷면을 T라고 쓴단다. 이거는 헤드, 이건 테일. 이런 뜻이야. 머리, 꼬리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하고 얘를 동시에 던졌대. 동시에 던지면 일어나는 경우는 주사위에서 1이 나오고 동전에서 앞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순서상이 쭉 매겨지겠지. 이 순서상을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열거해서 세자니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주사에서 일어나는 경우 6가지, 동전에서 일어나는 경우 2가지. 얘네들 어떻게 하면 돼? 곱해서 그 결과가 얻어지는 거 아니겠어? 그럼 왜 곱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라고. 어떻게 던졌다? 동시에 던졌다 이거지. 또는 얘 던진 다음에 얘를 그 다음에 연속으로 던졌다 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곱의 법칙이 적용된다. 동의하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 있어요. 길이. A에서 B까지 가는 길이 3가지예요.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 가는 길이 2가지, 얘 1가지예요. 그럼 얘들아,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가 몇 가지냐 물어보잖아.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어디를 경유하지 않는다면, 경유라는 말은 뭔지 알지? 어디를 거쳐서 간다는 뜻이지.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얘를 동시에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한 가지인데 얘네들 숫자를 곱하는 건 아니겠지. 이걸로 갈 때하고 이걸로 갈 때하고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한 가지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한 거야? 더한 거지. 여기에서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야. 일단은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다? 3가지죠. 근데 이제 경유해서 가도 된대. 경유해서. 그럼 경유해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A에서 B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도 있지. 두 번째는 어떻게 가는 경우도 있어? A에서 어디를 거쳐서 C를 거친 다음에 B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 그럼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야? 3가지야.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야? 2가지야. 근데 C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야? 1가지야. 그럼 이 2하고 2를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되잖아.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면 B에 도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이게 왜 곱하는지 또 이해를 하라고. 어떻게 간 거야? A에서 C로 간 다음에 연속으로 B로 갔잖아. 형태가 그렇잖아. 그래서 얘는 2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결국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총 몇 가지야? 이 숫자와 이 숫자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이 3과 2를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 더해? 더하지. 그럼 왜 더하는 거야? 이거 왜 더하는 거야? A에서 B로 그냥 직접 가는 경우하고 A에서 C를 거쳐 B를 가는 거하고 이건 연속이나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자체가 아니지. 그럴 때는 얘하고의 이 사건의 개수를 더한다 이런 얘기야. 이게 합의 법칙이야. 별거 아니지? 맞니? 맞아? 자,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은 이제 문장 속에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선생님이 길게 좀 얘기한 거야. 천천히 좀 하려고. 그래서 그 9페이지에 1번 문제 봐봐. 휴가 가는 사람들 있어? 여름 방학 때? 어디가? 아니 뭐 해외나 이렇게 오랫동안 갔다 온 애들 있냐고. 자, 1번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7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야,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는데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하고 그 다음에 7하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그러면 4가 되는 경우, 눈의 합이 4가 되는 경우 몇 가지야? 3가지지. 그지? A 주사위, B 주사위가 있다라고 할 때 얘가 1, 3, 2, 2, 3, 1, 3가지지. 그 다음에 7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야? 6가지 맞아? 그러면 그 2개의 수를 어떻게 해줘? 더해줘야 되겠지? 이런 게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니? 자,
그 다음에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을 구하여라. 자, 5의 배수 몇 개 있어? 10개 있지. 11의 배수 몇 개 있지? 4개 있지. 4개 있지. 맞아. 아니, 4개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총 몇 개야? 몇 가지야, 경우의 수가? 14가지 맞니? 10가지하고 4가지를 더한 거 맞니? 근데 얘들아, 혹시라도 합의 법칙을 쓸 때 아까 얘기했지. 빼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그럼 뭘 빼는 거냐라고 할 때는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해줘야 돼? 빼야 돼.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열거해서 세는 거야. 열거해가지고 직접 세는 거야.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 그런데 열거해서 세는 게 너무 가지수가 많거나 복잡하면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세긴 세는데 어떻게 세야 돼? 중복됨이 없이 세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세야 돼? 빠짐없이 세야지. 빠진 게 있어서는 안 되지. 이걸 잘해야 돼. 그래서 무턱대고 막 열거한다라고 하는 건 괜찮아. 원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건 열거하는 거야. 어떻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까라는 걸 꼼꼼하게 생각하는 거야. 무조건 합이다 곱이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 너희들은 또 당하는 거야. 공식에 이게 이 자체가 공식에 의존하는 거야. 경우의 수는 정복하는 방법이 무식하게 하는 거야. 직접 세는 거야. 세는데 무조건 무턱대고 다 세는 게 아니라 세다가 규칙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규칙을 판단해가지고 더할 건지 곱할 건지를 판단하는 거야. 이건 수열 공부하는 거하고 형태가 똑같아 얘들아.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단번에 그냥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어떤 공식을 적용해서 풀어야지 이 생각을 하니까 자꾸 수학이 자리가 안 잡히는 거야. 수열하듯이 똑같이 하라고. 그런데 셀 때 어떻게 세야 돼? 중복되는 게 있는지 또 빠진 게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세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하나의 조언이야 그냥.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0 이하다라고 가정하자. 100 이하의 자연수야. 그럼 5의 배수 또는 11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냐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자연수가 1부터 100까지가 있어. 5의 배수 몇 개 있어? 5의 배수 몇 개? 배수를 구할 땐 1로 시작하는 자연수일 때는 끝수를 5로 나눈 몫으로 얘기해주면 돼, 얘들아. 그러면 5의 배수의 개수를 이렇게 쓸게. 이거 몇 개야, 그럼? 20개 동의하지? 그러면 11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야? 9개지? 그럼 얘하고에 더해서 5의 배수 또는 11의 배수의 개수는 29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 되는 거 맞아? 안 되지? 왜 안 돼? 이 안에 29개 이 안에는 뭐를? 얘나 얘가 동시에 되는 것이 또 센 거잖아.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지? 그럼 빼줘야 되는 개수는 뭘까? 5의 배수의 개수는 빼야 돼? 5의 배수도 되고 11의 배수도 동시에 되는 건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의 배수야? 55의 배수지? 자, 이거는 별건 아니야. 55가 5하고 11의 뭐지? 최소 공배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데서 하나의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55의 배수는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를 내가 2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가정할게. 그 다음에 얘를 내가 3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가정할게. 그러면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계산해? 일단 A 2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3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 더하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빼야 되죠? 뭘 빼야 돼요?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는 원소의 개수는 빼줘야 되죠? 그러면 그거는 곧 2하고 3의 무슨 배수의 배수? 최소 공배수의 배수. 현재 최소 공배수는 6이잖아. 그치? 이런 게 바로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얘기해, 얘들아. 뭐라고 얘기해? 포함하고 배제한다. 뺀다. 알았어? 그걸 줄여서 포제의 원리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또는이라고 하는 표현 나오는 거 있지? 또는. 합의 법칙을 적용할 때는 중복되는 부분은 빼줘야 된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3번 풀어봐. 3의 배수, 7의 배수.
3의 배수 몇 개야? 50 이하의 자연수. 50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이야, 얘들아. 집합 안에 1부터 얼마까지 있다? 50까지 있다고 그랬지? 이거를 내가 간단히 수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쓸게. 괜찮을지 모르겠네. 3분의 50 가우스.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바로 3의 배수의 개수야. 알았어? 1부터 시작할 때는. 봐, 이런 게 하나의 수학적 기호를 통해 가지고 3의 배수라는 표현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형식이잖아. 이런 걸 너희들은 하나의 언어를,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는 것처럼 기억해달라고. 가우스가 뭐야? 3분의 50이 얼마야? 16.10대끼지. 맞지? 16.10대끼에다 가우스 씌우면 뭐야? 소수 부분, 양의 소수 부분 버리고 나와라 이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얼마야 이게? 16이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또 뭐의 배수? 7의 배수. 그럼 7의 배수니까 얘도 7분의 50에 가우스 씌운 거. 50을 7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그러니까 이 가우스의 뜻은 50을 7로 나눴을 때의 몫을 얘기하는 표현 맞지? 그럼 이거 얼마? 7이지? 자, 그럼 얘하고 얘 더해서 23개 맞니? 23개 맞니? 23개 맞아? 현재까진 맞지만 3의 배수도 되고 7의 배수도 되는 게 1부터 50 사이에 또 있지. 결국 뭐의 배수? 21의 배수가 있죠. 21의 배수 2개 있으니까 얘하고 얘 더한 거에서 2를 빼주면 되겠죠. 다음 4번에 A에서 B 사이에 3개의 버스 노선과 2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어. A에서 B 지점으로 간다. 자, 갈 때는 버스로, 올 때는 지하철 이용한다. 그럼 몇 가지야? 갈 때 버스 3가지고 올 때 2가지야. 이 2개의 수를 어떻게 해줘? 곱하면 되죠? 연속이니까. 그래서 6가지. 갈 때 올 때 모두 버스 몇 가지야? 9가지죠? 그죠? 근데 문제를 좀 더 다르게 바꿔가지고 갈 때 버스 타면 안 된다. 올 때는. 라는 제한을 두면 달라지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갈 때 올 때 모두 지하철 4가지겠지? 그 다음에 144의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라. 자, 이거는 참고로 공식 좀 알아도. 양의 약수의 개수 누가 몰라? 144. 다 구할 수 있잖아. 양의 약수가 뭔지. 그지? 그럼 일일이 열거해서 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하지만 오히려 세다가 가지수가 너무 많아버리면 중복되거나 빠지는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때로는 공식을 기억하는 게 좋아. 그래서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양의 약수의 개수야, 얘들아. 자연수 n의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기. 자, 이런 거는 너희들이 개념 노트를 통해 가지고 기록을 해줘. 선생님이 지금 옛날에는 바이블이나 정석 같은 경우로 해가지고 이 셀은 그 과제물로 해가지고 했는데 바이블하고 정석으로 너희들 해봤자 잘 보지도 않고 그리고 또 책의 내용이 선생님의 설명 방식과 강의 방식과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개념 그 교재는 안 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선생님이 책에 없는 내용들을 얘기해 줄 때 이거 굉장히 도움돼. 엄청난 좋은 팁이야. 이런 거 얘기할 때 좀 그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개념 노트를 좀 마련해가지고 그때그때 계속 적어. 날짜 해가지고. 알았어? 틀은, 양식은 필요 없고. 자, 이거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야. 자, 양의 약수의 개수, 자연수 n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일단 무슨 분해한다? 소인수 분해해요. 소인수 분해. A의 알파 제곱, B의 베타 제곱. 여기에서 A하고 B는 P. 이 P는 프라임 넘버예요. 이게 뭐예요? 소수라고, 소수. 무슨 분해한 거야? 알파하고 베타는 무슨 수고? 정수야, 정수. 0 또는 양의 정수. 오케이? 0 또는 자연수. 그러니까 얘를 소인수 분해하라고.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첫 번째. 양의 약수의 개수. 이 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서로 곱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양의 약수들의 총합.
2학년이니까 이제 알아도 양의 약수의 총합. 얘는 등비수열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A의 0제곱, A의 1제곱, A의 2제곱, A의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의 0제곱, 베타의 1제곱, 베타의 2제곱, 베타의 왜 베타야? B지. 얘를 곱하면 돼. 근데 얘가 뭐야? 공비가 A지? 공비가 A인 등비수열 맞아? 맞니? 그럼 공비가 A인 등비수열이 확보하는 공식이 뭐야? R-1분의 어떻게 돼? 첫 항. 등비수열이 확보하는 공식 기억나니? 이거 기억나니? 첫 항 1이지 A의 0제곱이니까. 그래서 A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1.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분의 B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1. 이거 잘못했다. 이거 항의 개수가 베타계가 알파계가 아니라 알파 플러스 1계야. 베타 플러스 1계고 항의 개수 0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 잘 들어.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 이것만 얘기하고 좀 쉽게. N 있지? A하고 B. 야, 얘는 그럼 약수 안에는 A도 있고 B도 있는 거지. 이 자연수 N의 약수는 A도 있고 B도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런데 N의 약수에는 약수에는 A의 배수도 있고 B의 배수도 있지. 근데 B의 배수는 되는데 A의 배수가 아닌 것도 있지.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어떤 자연수 N이 있어.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돼 있어. 그럼 N은 뭐의 배수가 될 수 있어? 2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 다 되잖아. 근데 이 약수는 총 몇 개 있어? 2 더하기 1, 3 더하기 1, 그 다음에 5 더하기 1이 있단 말이야. 그럼 왜 이렇게 더하기 1씩 해서 나오냐면, 왜 더하기 1에서 이렇게 약수가 나오는 거냐면 이런 거야. 간단한 걸로 한번 예를 들어줄게. 12 있잖아.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지수, 요 1 생략되어 있는 거 주의해. 그래서 여기에다 더하기 1 한 다음에 곱해가지고 6개가 나와. 왜 6개냐? 얘는 10의 약수가 1 있죠, 2 있죠, 3 있죠, 4 있죠, 6 있죠, 12 이렇게 해서 6개 있잖아요. 근데 이 수가 크면은 약수의 개수를 일일이 열거해서 찾기가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얘는 12는 말이야. 12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하고 여기는 3의 0제곱, 3의 1제곱. 간단하게 예를 든 거야. 여기 곱해. 곱하면 얘는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되지. 얘네들이 약수야. 얘 얼마야? 0제곱은 1이잖아. 1. 얘 얼마지? 2. 얘 얼마지? 4. 이렇게 되지. 얘 얼마야? 3이지. 맞아? 얘 6, 12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6개라고. 그래서 6개라고. 그러니까 결국 10의 약수는 2를 하나도 안 가져도 돼요. 즉 1이 되니까. 하나도 안 갖고 하나 갖고 2개 갖고. 그래서 여기에 지수가 2지만 0까지 포함해서 몇 개? 하나 추가해서 3개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0 포함해가 여기에 지수에다 1 더해서. 이해돼? 그러면 이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이 이거라면 그럼 왜 그러느냐? 얘를 더해봐. 얘를 쭉쭉쭉 더하면 이거 3의 0제곱으로 묶을 수 있지. 그러면 이거 3의 0제곱으로 묶으면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되고 더하기 얘는 뭘로 묶을 수 있어? 3의 1제곱 묶을 수 있잖아. 그럼 여기 2의 0제곱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그러면 얘는 공통인수가 또 얘니까 얘를 또 묶어봐.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그러면 얘는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해서 곱하는 거잖아. 결국 공비가 2인 등비수열 공비가 3인 등비수열 해서 이런 케이스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 알았어? 근데 이거는 공식 알려주면 애들이 뭐냐 공식에 쭉 대입해버리면 단순하게 나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요거 좀 기억해달라고. 뭐냐면 n이라는 자연수가 있는데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얘는 얘 약수 안에는 있잖아. 약수 안에는 2의 배수도 있고 3의 배수도 있고 5의 배수도 있지만 2의 배수가 아닌 것도 있어. 그치? 말해봐. 그래 안 그래? 얘는 2의 배수가 아닌 것도 있잖아. 뭐 있어? 3의 세제곱 얘가 2의 배수냐? 하지만 n의 약수는 되잖아. 5 있잖아. 5가 2의 배수냐? 하지만 n의 약수는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렇게 해놓고 2의 n의 약수이면서 2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자연수 n의 약수는 약수인데 그러면서 2의 배수인 건 몇 개냐 그래. 그럼 이것도 일일이 찾자니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데서는. 요런 것들을 너희들이 이해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 야 여기 지수 2의 지수가 얼마로 돼 있어? 2로 돼 있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수 하나 빼버려. 하나 빼버리고 2의 1제곱 3의 세제곱 곱하기 5 이거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버려. 알았어? 이거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버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니 얘들아 너희들 이런 거 안 배웠니? 1, 2, 3 원소 3개가 있어. 이거 갖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야? 2의 세제곱 맞아? 근데 이 부분집합 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반드시 1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8개 안에는 1이라는 원소를 안 갖고 있는 부분집합도 있잖아. 근데 반드시 1을 가지래. 그럼 1을 갖고 있다라고 해버려. 갖고 있다라고 해버리고 나머지 이거 반드시 갖는 거 빼버리면 요 2개 갖고 부분집합의 개수 구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라고 2의 배수의 개수 구하라며 그러면 여기서 얘가 2 곱하기 2니까 여기서 2를 하나 제외시켜버려. 그러면 이거의 개수에다가 2를 곱한 거니까 무조건 2의 배수인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2의 배수의 개수는 1 더하기 1, 3 더하기 1, 그 다음에 1 더하기 1 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야, 그러면 3의 배수의 개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n의 약수이면서 3의 배수의 개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2의 제곱 곱하기 3의 뭐? 3의 뭐? 여기서 3, 3개 있잖아. 3 하나 빼버리라고. 빼고 3의 제곱 곱하기 5. 이거의 약수의 개수를 세버리면 되는 거겠지.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세 번째는 A 배수의 개수 구하라. 약수 중에서 A 배수의 개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서 알파잖아. A의 알파 마이너스 1제곱, B의 베타 제곱의 약수의 개수 알아보면 된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즉, 그러므로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1 베타 플러스 1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니? 쉬어. 51번 문제 봐봐. 51번. 이게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540 있지? 일단 얘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나? 소인수 분해하면 얘는
얘가 10 곱하기 54지. 10 곱하기 54인데 10은 2 곱하기 5고 그다음에 54는 2 곱하기 27이지. 그러니까 2 곱하기 27, 27은 3의 세제곱. 그러니까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야. 알았지? 그럼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알겠지? 근데 얘는 뭐의 개수 알아보래? 짝수의 개수 알아보래. 얘들아, 짝수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짝수는 다른 표현으로 뭐의 배수? 2의 배수. 그럼 2의 배수의 개수 몇 개야?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2의 배수의 개수? 여기 2의 소인수의 지수 있지? 1 하나 어떻게? 빼서 이거의 약수의 개수 알아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1 더하기 1, 그 다음에 3 더하기 1, 5 더하기 1 하면 되지. 2, 4, 6, 48개. 됐지? 5의 배수 또 알아보래. 3의 배수. Q. 그러면 3의 배수니까 이번에 여기에서 또 어떻게? 2의 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 여기에서 약수의 개수 알아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Q는 2 더하기 1, 2 더하기 1, 1 더하기 1에서 곱하니까 3, 3, 2. 18개가 되는 거고. 잠깐만. 이게 뭐 잘못됐네? 이게 왜 5냐? 1이지. 응? 여기 지수 1이잖아. 그지? 몇 개야, 그러니까? 4, 4, 16. 에서 얘하고 얘 더해서 34개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항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를 연결지어서 한번 이해해봐.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이 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이거 더하기 1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얘를 2를 하나도 안 갖는 경우 2의 0제곱, 그치? 2의 1제곱, 2의 2제곱 그것 때문에 하나 추가하는 거지? 그치? 그 내용의 원리가 어디에서도 적용이 되냐면 그 유형 6번 봐봐. 유형 6번. 제목이 뭐예요? 지불 방법의 수하고 지불 금액의 수입니다. 지불 방법의 수하고 지불 금액의 수. 지불 방법의 수 먼저 얘기할게. 이런 건 수능에 안 나와. 이건 수능에 안 나와. 수능에 나오는 거는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의 수 구하는 거야. 하나의 대표적인 유형이니까 다루는 것 뿐이야. 그럼 지불 방법의 수는 뭐냐면 100원짜리가 2개가 있어.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3개가 있어.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4개가 있어. 자, 얘를 갖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봐라 이런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잘하는 애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나를 주체로 해가지고 나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돼. 내가 이렇게 돈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온이한테 돈을 주려고 그래. 근데 내가 돈을 10원짜리 하나를 줄 수도 있고 2개 줄 수, 3개 이렇게 줄 수 있지. 그잖아. 또는 10원짜리 2개, 50원짜리 2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1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2개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게 어때? 이 사건의 개수들이 너무 많잖아. 많으니까 그렇게 추론을 하다가 일일이 열거하다가 지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내가 사건의 주체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지불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10원짜리만 만약에 4개가 있어. 10원짜리만 4개가 있으면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야?
10원짜리만 내가 4개 있으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5가지야. 왜 5가지인지 알아? 하나도 안 줘도 돼. 하나도 안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의 수야. 사건의 개수야. 또는 10원짜리 하나 줘도 되지. 2개 줘도 3개, 4개. 맞아? 그럼 10원짜리 4개만 갖고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니? 여기다 하나 추가해가지고 몇 가지야? 얘기해줘. 문답식으로 해. 야, 쪽수도 적은데 얘기해줘, 그냥. 몇 가지야? 10원짜리 4개만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도 안 주는 것도 하나의 사건의 가지수로 취급한다면 몇 가지냐고. 5가지지? 동의해? 50원짜리 3개 갖고는 이것도 안 줘도 되는 거, 그지? 또 100원짜리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10원짜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50원짜리만 있는 것, 100원짜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싸그리게 다 있으니까 그러면 이 숫자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 곱해야 돼, 더해야 돼? 자, 생각해봐. 선생님이 어느 때 곱하고 어느 때 더한다 그랬어? 동시 또는 연속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곱하라 그랬지? 야, 10원짜리 주면서 50원짜리 연속으로 주는 거 아니야? 만약에 50원짜리 준다 그러면 맞아? 그 사건의 개요를 너희들 다 동의하니? 이건 내가 공식을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학적 원리를 서로 동의하에 합의를 보고 결론을 내리자는 의미에서 자꾸 묻는 거야. 동의해? 그럼 얘네들의 수를 어떻게 주는 게 맞아? 곱하는 게 맞죠? 그쵸? 예. 그런데 문제에서 가로 열고 닫고 단 영어는 제외한다라는 멘트가 나와 있으면 주의할 것이 빼기 1을 해야 됩니다. 뭐를 제외한다? 영어는 제외한다. 영어를 제외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영원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원짜리 하나도 안 줘도 돼. 하나도 안 줘야 되지. 또 100원짜리, 50원짜리 하나씩 다 안 줘야 되지. 동시에 다 안 줘야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결국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1 하니까 1이잖아. 요거 하나 빼야 돼. 빼기 1을 하는 경우는 어느 때 빼는 거라고? 빼기 1 하는 경우는 어느 때 빼는 거야? 가로 열고 닫고 뭐라고 멘트가 있을 때. 뭐라고? 영어는 제외한다 라고 할 때는 빼기 1 해줘야 된다고. 됐어? 그럼 이게 하나의 공식이야. 지불 방법의 수. 됐지? 됐지? 그러면 이게 얼핏 보니까 이것만 제외하면 이게 뭐하고 같니? 뭐 구하는 공식과 같니?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과 같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거 잘 들어, 요거. 지불 금액의 수. 이 지불 금액의 수. 지불 금액의 수를 하는 방법은 이런 거야. 자, 10원짜리 4개가 있어요. 물론 이제 0원도 포함한다 그러면 하나도 안 주면 되죠. 그리고 10원짜리 하나만 주면 10원이죠. 금액하고 방법은 다른 거야. 그럼 10원짜리 만들 수 있지, 이거 갖고. 그러니까 이 동전들 갖고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종류를 말하라 이거거든. 그럼 10원 만들 수 있고 20원, 30원, 40원 만들 수 있지. 또 50원 만들 수 있지. 또 60원 만들 수 있고 70원, 80원 다 만들 수 있지. 그치? 제일 많게는 이거 350, 390원까지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이것도 일일이 열거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긴 해. 지불 금액이 몇 가지 나오는지. 맞니? 그런데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서 뭔가 추론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수학적 원리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지불 금액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지불 방법의 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큰 화폐를 작은 화폐로 환전하세요. 환전이 뭐예요? 바꾸는 거예요. 큰 화폐를 작은 화폐로 돈을 바꿔요. 거슬르세요. 그런데 환전이 가능할 시야. 그런데 환전이 안 되는 경우는
환전이 안 되는 경우는 뭐와 같냐? 지불 방법의 수하고 똑같아. 자, 이걸로 예를 들게. 야, 이게 어떤 얘기냐면 100원짜리 2개 있지. 50원짜리가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지. 내가 100원짜리, 그러니까 50원짜리 3개 있는 친구한테 1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이거 50원짜리로 거슬러줘. 그러면 현재 거슬러 줄 수 있니 없니? 100원짜리 하나 갖고 100원짜리 하나 주면서 50원짜리 3개를 갖고 있는 친구한테 야, 이거 50원짜리로 바꿔줘. 그럼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있지. 그런데 10원짜리 현재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근데 10원짜리 4개만 갖고 있는 친구한테 50원짜리 주면서 야, 이거 10원짜리로 바꿔줘. 그럼 바꿀 수 있니 없니? 바꿀 수 없지. 이해돼? 같이 생각해줘.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는 좀 외워놔. 이해한 다음에 외워야겠지.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겠지. 거나 또 까먹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하라고. 자, 50원짜리 하나 갖고 10원짜리 바꿀 수 있니 없니? 현재의 개수를 갖고는. 못 바꾸죠. 이거 환전이 안 돼요. 근데 100원짜리 이건 2개를 200원을 바꾸란 얘기가 아니라 100원짜리 하나를 갖고 50원짜리를 바꾸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환전이 가능해.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면 자, 여기에서 기억해도 100원짜리 2개를 갖고 50원짜리로 거스른다 그러면 50원짜리 몇 개가 필요해? 50원짜리 몇 개가 필요해? 4개가 필요하지. 몇 개가 필요해? 4개가 필요하다. 4개. 그러면 이 문제는 50원짜리는 10원짜리로 환전이 안 되지만 100원짜리, 50원짜리 환전이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과 같냐면 이런 내용과 같아요. 10원짜리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50원짜리를 환전하면 100원짜리 2개, 200원이면 50원짜리 몇 개 필요하다고?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해. 맞지? 근데 기존에 몇 개 있어? 4개가 있어. 그래서 50원짜리가 처음에 3개에다 4개. 즉 10원짜리 4개와 50원짜리 7개를 갖고 지불 금액을 따지는 방법이나 100원짜리 2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4개를 갖고 지불하는 금액의 개수는 똑같은 거야. 어? 알았니? 왜 그러냐면 봐봐. 50원짜리 7개 있어. 50원짜리 7개 갖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총 몇 가지야? 0원을 제한한다 그러면 7가지지. 7가지잖아. 50원, 100원, 150원, 200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100원짜리 2개하고 50원짜리 3개 갖고 만드는 지불하는 방법은 몇 가지? 지불 금액은 몇 가지야? 똑같지 않아? 50원, 100원, 150원, 그 다음에 200원 만들 수 있지? 250원, 다 만들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거 갖고 그냥 따져버리면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자, 10원짜리 4개 갖고 지불하는 방법은 지불하는 금액의 종류는 4 더하기 1이야. 0원 포함해서. 얘는 7 더하기 1이야. 0원 포함해서. 근데 0원을 제하라 그럼 빼기 얼마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 근데 환전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10원짜리가 환전이 안 됐잖아. 그럼 환전이 안 되면 이런 경우야. 예를 들어서 뭐 10원짜리가 4개가 있어. 50원짜리가 1개가 있어. 100원짜리가 3개가 있어. 이거 갖고 지불하는 금액은 몇 종류냐라고 얘기하면 그냥 끝나. 왜? 100원짜리 갖고 50원짜리는 환전이 안 돼.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아? 근데 50원짜리를 10원짜리로도 환전이 안 돼. 그러면 지불하는 금액은 종류가 4 더하기 1, 0원 포함해서 그 다음에 또 1 더하기 1, 0원 포함해서 또 3 더하기 1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빼기 얼마에? 0원 제한다 그러면 1 빼고. 그러면 뭐와 똑같아? 지불 방법에서 똑같다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럼 봐.
여기에서 작은 화폐로 환전한다라는 얘기는 제일 작은 화폐로 환전이 될 때까지 환전하는 거야. 어떤 논리냐면 100원짜리 한 개야. 50원짜리 두 개야. 10원짜리 11개야. 이거 환전 돼, 안 돼? 환전 되지? 돼, 안 돼? 환전 되지? 그러면 여기 50원짜리 몇 개로 생각하면 돼? 두 개를 추가하면 되지? 그 얘는 지우면 되지? 맞지? 자, 10원짜리가 몇 개 있어? 11개까지 필요 없어. 6개 있다라고. 10원짜리 몇 개 있어? 6개 있지? 50원짜리 환전 돼, 안 돼? 여기서 얘기하는 거 50원짜리 하나. 되지? 근데 50원짜리가 현재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럼 10원짜리 몇 개? 20개. 해서 얘를 지워버리면 돼. 그러면 결국 10원짜리 몇 개? 26개를 갖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거야. 26 빼기 1. 0원을 제외한다 그러면. 이 느낌 알겠니? 이해되니? 이해돼? 왜 그러냐고? 직접 한번 나열해서 생각을 해봐. 10원짜리가 6개가 있어요. 그럼 60원까지 만들 수 있죠? 10원짜리만 갖고. 맞죠? 그 다음에 70원, 80원, 90원, 100원 다 만들 수 있어? 없어? 50원짜리 추가하면.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얘를 갖고 각각 따지는 경우는 어차피 10원짜리만 갖고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야. 작은 화폐를 갖고 만들 수 있는 방법에. 그러니까 결국 계산상 편하게 하려면 큰 화폐를 작은 화폐로 환전시킨 다음에 지불 금액을 따지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거지. 왜? 26 더하기 1에서 1 빼야 되지. 그지? 됐니? 요것만 알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래서 55번 문제 봐봐.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3개, 10원짜리 동전 2개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를 구하라. 0원을 지불하는 경우 제한하니까 나중에 1 빼줘야 되는 거 알아도. 됐지? 이런 건 기록으로 좀 남겨놔야지. 큰 화폐를 작은 화폐로 바꿔라. 환전이 가능할 시. 그러면 A는 어떻게 돼? A는 55번. A는 간단하잖아. 10원, 100원,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가 3개, 10원짜리가 몇 개? 2개. 자, 일단 지불 방법의 수 A. 지불 방법의 수는 환전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해. 그냥 하면 A는 1 더하기 1, 3 더하기 1, 그 다음에 2 더하기 1에서 0원을 제한다 했으니까 빼기 얼마라고? 빼기 1. 그러면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빼기 1. 그래서 6, 4, 24, 23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환전시키세요. 지불 금액의 수. 환전되죠? 얘 몇 개 추가? 2개 추가. 환전 안 되죠? 그쵸? 그래서 B는 몇 개? 5개. 5 더하기 1, 2 더하기 1 빼기 1. 6, 3, 18, 17. 이렇게 되지. 자, 여기까지 어떻게 됐니? 이해하겠어? 거나 까먹지 않겠어? 선생님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하고 헷갈려요. 지불 방법하고 금액하고는 다르다는 건 알아? 이야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알아? 사건이 다른 사건이라는 거 동의해? 동의해? 학교에서 학통 나갈 때 이거 다뤘어? 안 다뤘지. 막 퍼뮤테이션 먼저 나고 막 그랬지.
뭔지 모르는구나 또. 학통 수업 듣긴 했냐? 컨비네이션 들어봤니? 아이, 멍청이지. 자, 유형 2번으로 넘어가 봐. 유형 2번, 42번. 자, 얘는 뭐 알아보라고 그랬냐면 XYZ가 자연수래. 이거를 만족하는 순서상 XYZ의 이 순서상의 개수가 몇 개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의 개수가 몇 개냐. XYZ는 자연수고. 이게 만약에 실수면 졸라 많지. 너무 많지. 그지? 부정방정식이야. 왜? 문자는 3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식의 개수가 하나라도 더 많으면 문자의 개수보다. 그럼 해가 졸라 많은 방정식이라고 그래. 근데 얘는 뭐야? 자연수잖아. 그럼 이거 하나 멘트 딱 하나만 적어두면 돼. 이 방정식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할 때는 개수가 큰 거부터 정해라. 요거 하나만 기억해두면 돼. 뭐? 문자 앞에 수, 개수가 큰 거부터 정해라. 알았니?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일일이 열거해서 찾는 건데 어떻게 열거하냐? 무작정 열거하는 게 아니라 개수가 큰 수의 문자부터 정하라고.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니까 얘를 1이라고 그래봐. Z가 1이면 X 더하기 2Y가 얼마면 돼? 17이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Y도 1이야. 그럼 Y가 1이면 X는 얼마야 돼? 얼마? 15면 되지. 그치? 그래서 Z값 정하면서 이렇게 정해진 거야. 여전히 Z는 1이야. 대신에 개수가 좀, 한 단계 밑에 있는 얘가 2야. 얘가 2면 이제 얼마야 돼, X는? 2씩 줄어들지, X가. 아니, Z를 또 2로 놓으면 안 된다고. Z의 개수가 제일 크기 때문에 얘가 그 다음 이제 Y의 개수가 크잖아. 그럼 여기서 나올 때까지 다 열거해서 계산해야 돼. 그러면 이 Y 값이 하나씩 커짐에 따라 X는 2씩 줄어들지 얘가 2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 얼마면 돼? 13. 얘 3이면 얘 11. 얘 4면 얘 9. 얘 5면 얘 7.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그 다음에 5, 3, 1 여기까지 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X의 개수를 세면 되겠네 일단. 맞아? Z가 1일 때 몇 개 나와 그니까? 몇 개야? 8개지 일단. 그치? 그 다음에 또 Z가 얼마일 때? Z가 2일 때 또 2. 그리고 얘가 1, 얘가 2야. 얘 6이지. 그 다음에 얘 1이면 얘 6이면 넘기면은 일단 얘는 14고 Y가 1이니까 얼마야 돼 X가? 14 맞아? 맞아? 맞냐고. 아닌가? 얘 6이지. 그 다음 얘 6. 그 다음에 8. 12지 12. 그치? 그 다음 얘는 계속 2야. 2. 그럼 얘는 줄어들지 2씩. 이거 세면 되겠지 그럼. 6, 4, 2 자연수니까 여기까지지. 그래서 얘 또 몇 개야? 얘 순서상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몇 개? 6개. 이렇게 세야 돼. 다른 방법 없어. 이건 부정방정식이라서. 그 다음에 X, Y, Z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뭐? 얘가 이번에 3이야. 자, 얘 그럼 9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Y가 1이면 X는 얼마야 돼? 9지 9. 맞아? 자, 그럼 이제 여기서 2씩 줄어들지 이제. 7. 그 다음에 5. 3. 1. 몇 개? 5개. 억수로 많이 나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억수로 많이 안 나오게끔 숫자를 배정해 줄 거야. 자, 또 순서상. 이번에 Z가 얼마일 때? 4일 때. 1, 12,
14. 그럼 얘 6이지. 그럼 얘 4, 2. 규칙 알았지? 그러니까 무조건 무식하게 계속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규칙 판단하는 거야. 몇 개? 3개. 이제 곧 끝날 것 같아. 그지? 자, 이제 Z를 여기다 5라고 할게. 그럼 15지? 얘가 1이면 17. 그럼 얘는 3이지? 1. 그래서 몇 개? 2개. Z가 6이면 돼? 안 돼? 안 돼. 왜? Z가 6이면 얘는 18이 되고 얘는 1이면 20이 되니까 X가 자연수가 아닌 0이 돼버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이 가지수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네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하지. 왜 더해? 왜 더하니? 왜 더하지? 나 계속 너희들한테 물어볼 거야. 이거를 혼동하면 안 되거든? 별거 아닌데 이게 이 확률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거야. 이거 왜 더하지? 이 숫자들을? 왜 안 곱하고 왜 더해야 돼? 이건 동시 연속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잖아. 별개의 사건이잖아. 그치? 그래서 더하는 거라고. 그래서 답은 24야. 다음 46번에 그러니까 유형 2번에는 멘트를 뭘 적으라고 그랬어? 뭘 적어? 이 문제의 유형의 핵심은 뭐냐고, 키포인트는 뭐냐고. 개수가 큰 변수부터 정한다. 진우가 까먹지 마. 안 까먹을 것 같지, 네가. 자, 46번에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그러니까 이렇게 두 자리 이렇게 돼 있대. 두 자리. 근데 얘는 홀수. 그 다음 얘는 소수야. 근데 이게 자릿수로 얘기할 땐 가장 큰 자리 있지, 얘들아. 1의 자리, 10의 자리잖아. 가장 큰 자리에는 어떤 수가 못 와요? 0이 못 와요. 0이. 알았죠? 작은 자리, 이 밑에 자리부터는 0이 와도 되지만, 그지? 그럼 여기 홀수 몇 개 올 수 있어, 여기? 쓸 수 있는 홀수의 개수가 몇 개야? 5개지? 5개. 그 다음 얘는 무슨 수? 소수. 소수. 그럼 10보다 작은 소수잖아. 몇 개야, 그럼? 소수가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 몇 개야? 소수 몇 개야? 얘는 한 자리잖아. 그러면 한 자리에 있는 소수 뭐냐고? 몇 개냐고? 4개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왜 곱해?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혹은 연속이지? 아니면 이렇게 안 따지면 이렇게 해야 되지. 얘가 홀수야. 그 다음에 얘는 소수. 얘가 1이고 2이고 1이고 3이고 1이고 5고 1이고 7이고 이렇게 해서 순서상으로 다 일일이 세야 되잖아. 그걸 생략시키는 거지. 그지? 다음 49번. 자, 그러니까 유형 3번은 키포인트가 뭐다? 유형 3번은 첫 자리는, 제일 큰 자리는 뭐가 못 온다? 0이 올 수 없다. 알았지? 자, 그러면 280하고 그 다음 이거는 중학교 문제야. 이거는 280하고 420에 양의 공약수의 개수 구하래. 일단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알잖아. 그치? 맞지? 그럼 이런 건 280하고 420에 이거에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는 뭐하고 같냐? 뭐하고 같냐?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하고 같다. 최대 공약수를 Greatest Common Multiple 해가지고 GCM이라고 그러, 아니 GCD라고 그러거든. 디바이저. 알았지? 그래서 그 줄임말 한 거야. 이게 무슨 수라고? 이게? 무슨 수? 무슨 수?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도 약수가 동시에 돼야 되니까 결국 이 두 수가 취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최대 공약수 찾아라 이거야.
그럼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얘 소인수분해 할 수 있지? 얘 10 곱하기 28이잖아. 얘 10 곱하기 28이잖아. 10은 2 곱하기 5고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7이지. 그러니까 2가 3개, 5가 하나, 7이 하나지. 420. 6 곱하기 70이지. 그러니까 얘는 뭐 10 곱하기 6 곱하기 7이지. 그럼 얘는 2 곱하기 5. 얘 2 하나 있으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3 하나 있고 5 하나 있고 7 있죠. 됐죠? 그러면 이제 최대 공약수는 뭐냐? 최대 공약수는 같이 갖고 있는 소인수를 무조건 다 써요. 같이 갖고 있는 소인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지수들 중에서 작은 지수 선택하는 겁니다. 큰 지수를 선택하면 안 되고. 이게 최대 공약수야. 됐지? 됐어? 자, 그러므로 약수의 개수 어떻게 된다? 2 더하기 1, 1 더하기 1, 1 더하기 1 한다. 이유는 알겠죠? 그래서 3, 2 해서 12, 12개다. 유형 5번은 선생님이 설명할 게 있으니까 좀 미루도록 하고 유형 8번도 설명이 길 것 같다. 여기까지 할게. 오늘 어떻게 내용 이해됐어? 어? 선생님이 한 거 다 숙제야 그럼? 토요일까지. 토요일 4시에 오면 돼. 야, 시간표는 뭐 그렇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정할까? 뭐 걸리는 거 있어? 일단 가급적 오후 시간으로 잡을 거야. 여름날 더워서 뭐 정오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뭐 변경시킬 거 변경시킬게.